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요. 삼성 HBM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테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테스 하면 떠오르는 연관 키워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테스형이 먼저 떠오르는데 테스형 하면 여기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우리 나훈아 형님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고요. 이번에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나훈아 형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두 번째로 저희 채널 구독자이신 필라테스 형님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종목 분석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뒤에는 나훈아와 우리 필라테스 형님뿐만이 아니라 삼성 HBM 이 관련된 사업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 혼자 하는 농담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테스의 주주들 이 종목 토론실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네 나우나 콘서트 초대박 치면 점상 그리고 테스형 정말 1억이야. 네, 더보기를 해서 좀 더 보면요. 여기 보시면 테스형 힘 좀 내보자. 테스형 은퇴. 이 테스형에 대한 이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걸 이 종목 토론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라도 이 테스가 이 나우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쓸데없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고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테스가 사실 공부를 해보면요.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과연 삼성 HBM과 얼마나 얘가 연결 접점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길래 삼성 HBM 관련주로 묶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삼성 HBM에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SK 하이닉스 향 그 HBM은 이미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 주가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이 HBM을 납품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가 밸류를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까지도 이 엔비디아 향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엔비디아의 첫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 삼성 HBM 관련주가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오늘 알아볼 테스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회사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라는 약자는 테크놀로지 엔진 사이언스라는 약자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2002년 9월 19일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대표이사는 여기 계신 주승일이라는 대표이사님이신데, 이분이 여기 사진은 굉장히 젊게 나오셨는데 1949년생이십니다. 연세가 꽤 많으시죠. 우리 테스 형, 나훈아 형님은 1947년생이신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연배죠. 테스 형과 연관이 많습니다. 2008년 5월 20일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4월 30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804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1,900만 주가 좀 넘고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이신 주승일, 이 대표이사님이 17.38%, 각자 대표 이재호 대표이사가 5.16%, 주재영 요분은 주승일 대표의 장남입니다. 지금 현재 전무로 부임해 있고요. 요 주재영 전무가 3.39%,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11.27%. 최근에도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사에서 명확한 뭐 공식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회사는 용인에 본사가 있고요. 화성에 공장이 있고, 화성은 지금 빌려서 사용하는 공장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동탄, 이천, 청주, 평택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님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이 정도 되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론에서도 찾아보시면 이 테스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얘기와 이 자사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남이었던 주재영, 요 분에게 요 주승일 대표이사님이 계속 증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3년 7월 10일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죠. 얼마를 했냐? 25만 주를 증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주재영 전무가 16만 9,65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7월 10일에 작년 7월 10일에 아버지가 25만 주를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났는데, 올해 4월 11일에 다시 똑같은 25만 주를 아버지가 증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년 증여를 해준다라는 거는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속 자회사로 중국의 시안이라는 지역과 우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각각 이렇게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 자회사고요. 여기 주요 사업은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서비스인데요.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요. 중국 우시 지역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인접한 지역에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둠으로 인해서 각각 주요 고객사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거의 98%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고객사를 향한 사후 관리를 목표로 이렇게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스의 주요 사업 및 매출 구성을 좀 보면요. 낸드가 60%고요. D램이 39%로 낸드가 매출 비중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이 낸드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작년 매출을 보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6대 4 비율인데 거의 한 5대 5 정도로 비율이 지금 나뉘어졌다라고 하고요. D램이 늘었냐라고 보기보다는 낸드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램 비중이 올라간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요 장비군을 보면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로 이제 나뉘고요. 반도체 이제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장비가 PCVD 장비와 드라이 클리닝 장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매출 비중으로는 53%, SK하이닉스가 47%로 근소하게 삼성전자가 좀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입니다. 주승일 대표이사가 삼성전자 반도체 출신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도 한 30년 정도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 접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사업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인데요. 반도체 장비에서는 아까 PCVD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스 애처는 시각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각. 가스를 통해서 시각 해주는 장비.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바로 요 사업 내용에 들어가고요. PCVD는 우리가 지난번 퓨릭과 지오 엘리먼트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CVD라는 걸 배웠죠. 화학적 기상 증착이라고 해서 증착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 증착 방식인 PVD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적인 증착 방식인 PVD. 그리고 이 화학적 증착 방식이 포함이 되지만 원자층을 이루는 방식으로 증착하는 방식인 ALD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화학적 증착 방식인 CVD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 PCVD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화학적 증착을 사용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매출 비중은 여기 제품 장비에서 74%가 나오고 있고 그 외 파츠, 유지보수 서비스 등으로 25.7%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반도체 전공정에 해당되는 장비입니다. 원재료 매입 현황을 보면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라운테크에서 주요 매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너레이터도 매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운테크에서 매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테스가 라운테크의 주식을 한 4%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력 장비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중에서도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라고 했을 때 전공정을 생각을 하시고 그럼 전공정의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시각, 증착 공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CVD 장비가 바로 이 증착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장비인데요. CVD, 화학 기상 증착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PE가 붙는 거는 플라즈마 인핸스드라는 이제 영어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플라즈마는 장점이 낮은 이제 온도에서도 증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높은 고온으로 인해서 이 웨이퍼가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증착을 해주는데 어떤 것을 증착을 해주냐? 바로 하드 마스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SNS텍과 FST를 공부할 때 포토 마스크는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 하드 마스크는 도대체 뭐냐?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이 감광액,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이 감광액이 있었죠. 이 감광액을 도포를 하는데 이 감광액 아래에 이렇게 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요즘에 EUV 장비를 통해서 파장이 짧은 이 미세 회로 패턴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공정에서 이 감광액을 침투해서 이 웨이퍼가 손상이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형을 방지하고자 여기에 얇은 하드 마스크를 씌우는 것 같아요. 테스의 PECVD가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ECVD가 이따가 계속 나올 텐데요. ACL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ARC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활용 범위가 좀 다른데요. ACL은 여기 나오죠. 하드 마스크 증착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ACL PECVD라는 장치가 바로 요겁니다. 이게 주력 장비예요. 이게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장비인데 하드 마스크 증착에 사용된다. ARC는 노광 공정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막 형성에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노광 공정, 요거는 하드 마스크 증착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거 뭐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테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PCVD 화학적 증착 방식을 활용한 증착 장비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비 이따가도 알아보겠지만 뭐 BSD라는 신규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K 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PCVD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이거 뭐 세탁소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건식 세정 장비 GP라고 약자를 쓰는데요. 가스 페이스 에처, 에처는 식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식 이제 식각 세정 장비입니다. 건식 세정이 있고요. 습식 세정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 세정이 PSK 홀딩스가 있습니다. PSK 홀딩스가 건식 세정을 하고요. 습식 세정은 제우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요거 헷갈리시면 건식이니까 요 PSK가 끝에가 건이죠. 건식, 습식은 제우스니까 제우스브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식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건식, 습식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습식 세정액의 단점이 이 도달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습식 세정액으로 하면 여기까지는 오염원이 세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건식, 기체를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기체를 주입해주는 세정 장비, 바로 그게 GP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PE, CVD, 이거는 하드 마스크를 증착해주는 증착 장비고요. 두 번째 지금 알아보는 거는 GP죠. 드라이 클리닝이라고도 얘기하는 GP. 요거는 뭐다? 식각 세정. 네. 그리고 실제로 식각하는 장비도 테스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각도 할 뿐더러 식각 세정도 이렇게 주력으로 하고 있다. 낸드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SK에 각각 낸드 그리고 D램 부분까지도 적용처를 확대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로직향으로 삼성전자에 퀄을 통과했다. 2021년 말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계속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건식 세정의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요게 오염원 세척 못하면 수율이 떨어지잖아요. 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현재 선단 공정에 있는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수율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될 추세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요. 해외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뭐 램 리서치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로 BSD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우-K 이 두 가지 장비가 이제 나옵니다. BSD는 여기 약자에서 보다시피 백사이드 디포지션. 이 디포지션은 증착이에요. 그러니까 백사이드는 웨이퍼 뒷면, 후면 쪽에 뭔가 또 증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낸드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낸드가 단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64층에서 96층, 지금 뭐 128층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여기 보시면 워피지 현상, 이 워피지가 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휨, 예. 웨이퍼가 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해요. 수면에도 이런 그 방막을 증착을 시켜줘서 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증착을 해주는 장비가 바로 BSD인데 요게 최근에 2022년 SK 하이닉스 인증을 통과했고 현재 삼성전자는 퀄이 진행 중이고 SK는 현재 시점에서는 양산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 BSD가 앞으로 신규 매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남은 게 뭐죠? 로우-K죠. 로우-K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우-K 하면 반대로 뭐가 있겠습니까? 하이-K가 있겠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전율의 높고 낮음을 이제 기준으로 하이 K, 로우 K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이 K는 유전율이 높은 거고요. 로우 K는 유전율이 낮은 소재다. 이게 절연막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율이 크다라는 거는 이 전하를 잡아두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이 전하를 계속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고요. 로우 K는 그 반대죠. 테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로우 K에 해당되는 이 장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냐라고 보면 실제 배선에서 속도에 영향을 주어서 속도의 저하를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전하를 잡아두는 성질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로우 K를 활용을 해서 신호 전달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우 K 관련된 장비를 테스가 생산하고 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CVD 이게 증착, 그리고 두 번째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했었던 가스 페이스 애처, 요게 뭐였죠? 아까 시각 세정.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백 사이드 디포지션 BSD,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로우 K입니다. 예. 좀 중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스의 모든 사업을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연구개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 로우 K 장비 나오죠. 2021년에 개발이 완료됐다. 100% 수입되고 있는 외산 장비를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수입 대체 장비다. 이게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좀 있겠죠. 그리고 BSD가 또 2021년에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웨이퍼 백사이드 증착 장비. 국내 최초라고 또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할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드라이클링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PCVD 장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최초 ICP 방식의 저온 ACL 증착. 아까 ACL 방식과 ARC가 있다라고 했죠. ARC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뭐 반사 관련된 그 내용이었고요. ACL은 아까 하드 마스크, 하드 마스크를 증착하는 그런 공정에 사용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BSD 장비는 SK 퀄 인증을 통과해서 양산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미미하다라고는 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퀄 테스트 중이어서 이 퀄이 테스트가 끝나면 삼성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오겠죠. 로우 K 장비도 SK D램향 퀄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일부 매출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규 매출이 얼마나 좀 부각을 받느냐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투자하실 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도대체 삼성 HBM은 언제 얘기할 거냐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지금 뉴스를 좀 보면요. 엔비디아가 그 큰손이죠. 이 엔비디아가 K 반도체 5세대, 6세대 HBM 호황을 이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HBM 5세대가 HBM3이죠. HBM3가 5세대고 6세대는 HBM4죠. 네, 지금 이렇게 세대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건 SK가 거의 한 90% 이상을 지금 현재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납품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와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에 아직 납품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HBM에 있어서는 확실히 삼성이 SK에 밀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큰손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에 삼성만 지금 홀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젠슨항이 자꾸 밀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도 그 연례회의 거기에 가서 젠슨항 어프로브라는 사인을 HBM3E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올 정도로 계속 기대감만 주고 있지만 아직은 수주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을 사용할 것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의 글로벌 마켓 쉐어를 보면요.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대략 한 45%의 글로벌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보다 약간 우세하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45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10% 정도를 이제 마이크론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회사가 HBM 시장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거의 비등하게 가고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 쪽으로는 거의 90%가 다 SK HB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뒤지고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에 보면 밸류에이츠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68.1%,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68.1%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HBM 관련된 밸류를 많이 받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램 3사는 HBM 증설을 지난해보다 2.6배 이상 확 늘릴 것. 이 성장 규모에 맞춰서 이 캐파도, 생산 캐파도 계속 늘리고 있는 기사들을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강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 HBM 증설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볼 기사는 이 TSMC가 손을 잡았던 내용이죠. 6세대 HBM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선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와 6세대 HBM 요 제조 개발 단계부터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4월 15일에 이 삼성전자 관련된 테스의 뉴스가 한번 나서 주가에 좀 많은 반영이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2.5D 패키지 생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장비를 테스가 납품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 장비가 뭐냐라고 하면 챌린저 CT라고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PE, CVD 장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게 이름이요 챌린저 HT예요. 그럼 도대체 챌린저 CT는 뭐냐?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규 장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요 장비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저도 없고요. 아무리 언론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챌린저 CT는 챌린저 HT의 HBM용 업그레이드 장비다. 그러니까 기존의 증착 장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챌린저 HT인데 HBM용 업그레이드 장비다라고 하고요. 요 2.5D 패키지 생산하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4개 HBM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하는 여기에 뭐 이게 테스의 챌린저의 CT가 사용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 7대 정도 산 것 같습니다. 7대 정도 구매를 했고요. 한 대 28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삼성전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삼성 관련된 이 HBM 관련주로 테스가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11년 전 뉴스예요. 2012년 10월 25일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3D 패키지용 TSV 장비 개발 추진. 이때부터 이미 11년 전부터 이 TSV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3D 패키지죠. 아까는 2.5D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2.5D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HBM 아마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HBM만 따로 제가 한번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불조파님이 저희 채널에 영상을 올려주시긴 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HBM은 한번 따로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패키지용 TSV 장비를 이미 11년 전에 국제과제로 테스가 정부 출연금 5억 원을 지원받아서 기술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3D 패키지용 고생산성 TSV 패시베이션 장치. 이 TSV 패시베이션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미 11년 전부터 이런 장비를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뭐 이런 2.5D 패키지에 해당되는 장비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삼성이 계속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 폭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종목 영상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에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시각 장비를 이원화한다라는 뉴스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 기존에는 삼성전자에서 시각 장비를 이 도쿄 일렉트론에서 다 100% 수입을 했어요. 이게 건식 시각 장비죠. 근데 이걸 이제 얘네들이 아무래도 100%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납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이제 국산화에 대한 이제 이원화 전략을 이제 나선다라고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선택했던 게 바로 테스의 식각 장비였던 거죠. GPE라고 하는 이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 추가를 하고 기존의 화성, 기흥, 미국에 있는 오스틴 공장 사각 생산 기지에 이 테스의 GPE 건식 식각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계속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하던 것을 이 테스가 이원화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GP라는 장비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율을 높여주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낸드, 디램 이게 다 뭐죠? 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이제는 파운드리향 비메모리에도 집중 공략을 하겠다라는 테스의 전략입니다. 2023년 6월 15일에 나왔고요. 시스템 반도체에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시설 확충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6월 15일에 636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투자 기간은 2025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이게 이제 완공이 되겠죠. 지금도 계속 잘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주력 장비 기술 고도화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도 계속 파운드리 중심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얘네 둘밖에 없잖아요. 98%의 매출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감산을 함으로 인해서 전방시장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이렇게 급감했던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테스의 뭐 개별적인 악재가 아닌 이거는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관련된 공정 장비도 이렇게 매출이 줄었던 모습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꺾였겠죠. 근데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이제 보셨잖아요. 지금 뭐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930%가 넘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테스도 매출이 좀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게 뭐 턴어라운드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과거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회복하고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작년에 워낙 매출이 반토막이 났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기저 효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은 회복 단계에 있고 계속 매출은 좀 증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올해 1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기존의 이제 사업이 잘 이제 진행이 되었었던 때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고요. 유보율이 높습니다. 비교적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배당도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꺾였을 때도 배당을 500원씩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 주당 500원씩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고 있는 모습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32,900원이 52주 최고가예요. 이게 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닌데 지금 넘어야 할 전고점으로 볼 수 있는 게 32,900원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죠. 이때부터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 흐름과 좀 같이 가는 모습이고요. 그때 아까 삼성전자 테스 그 장비 수주 뉴스가 나왔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좀 상승을 가져가는 흐름으로 보였는데 이후에는 계속적인 지수의 하락과 동반해서 이러한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21선을 살짝 이탈한 모습입니다. 매물대를 보면 아무래도 요 삼성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매물이 이때 좀 쌓여 있었고요.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좀 물려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때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 요 매물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전고점 기점인 요 28,000원에서 3만원 요 구간이 가장 저항이 좀 거셀 것으로 보여지고 요 거래를 최소한 좀 뚫어내는 거래가 보여져야 테스의 주가 움직임을 상방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삼성 HBM 관련주로 테스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막상 삼성 관련된 그 HBM 내용은 별로 없어요. 삼성에서 요거를 12단으로 요 5세대 HBM을 만들고 있죠. 여기에 지금 삼성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 6월 중에 요게 이제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조심스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엔비디아향 수주 발표가 나오면 테스는 분명히 거기에 좀 반응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HBM 관련주들이 삼성으로 묶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테스를 주목해 보셔서 여러 가지 좀 투자 관점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